자,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것 확인해 보죠. 자, 이거 소리 내서 말하면서 계속 자기 걸로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속력 속도. 이거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이런 거 정의가 중요하다 그랬죠. 정의에 따라서 관계식도 나오는 거니까. 속력 정의. 속력은 단위시간당 이동거리. 속도는 단위시간당 변이.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 속력 관계식은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표현된다. 관계가. 속도는 이거는 시간분의 변이로 표현된다. 됐었죠. 자, 근데 이 속력 속도가 있는데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이거 만든 이유는 이 속력 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때 평균값을 나타내기 위한 거였는데, 자, 이거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평균 속도, 평균 속도. 자, 이거 속력 속도 정의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사이에 평균이라는 말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단시간당 평균 이동거리, 단시간당 평균 변이. 이 관계식은 마찬가지였죠. 자, 그리고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이런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값을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물체 운동을 표현한 그래프에서도 이런 값들을 살펴보고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평균 속력을 그래프에서 찾아보자면은 우선 필요한 그래프가 시간 이동 거리 관계 그래프에서 직선 기울기를 구하면 됐었죠. 갑자기 직선 기울기가 아니라 이 관계식 자체가 기울기 구하는 식과 같은 꼴이니까 그렇죠. 자, 평균 속도는 시간 변이 관계 그래프를 그려서 마찬가지로 직선의 비율을 구하면 됐어요. 자, 그러면은 물체의 운동, 빠르기 관련된 표현할 때 사용되는 속력 속도, 자, 이 정도 했으면 다 된 거냐면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어떤 평균값,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 속도 마찬가지로 일정하지 않을 때 평균값으로 표현하는 이것만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순간의 빠르기, 그러니까 순간의 속력과 순간의 속도를 표현하는 것은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 학습 기간에 제 시간에 수강을 다 하고 있겠죠. 근데 어떤 학생이 공부하다가 볼펜을 사러 간다고 문방구를 갔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볼펜 사러 오전 10시 5분에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문방구가 뭐 한 4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400m. 400m밖에 안 떨어진 곳인데, 문방구가. 여기 갔다 오는데 1시간이 더 걸렸어요. 갔다 오는데, 이게 1시간이 더 걸렸다? 그리고 뭐, 갔다 오는데 시간 11시 10분 가까이 됐어요. 1시간이 넘으면 1시간 3,600초니까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400초였다, 4,000초였다. 그러면은 이 학생의 그 운동을 표현한다 그러면은 평균 속력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평균 속력. 그러면은 이거는 1초당 평균 이동한 거니까 이 왕복 뭐 400m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0.1m 이렇게 되나요? 자, 속력, 평균 속력 0.1m/s. 1초에 10cm씩 평균 이동한 그런 꼴이죠. 근데 이런 값 가지고 어떤 순간에 빠르기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가는 길에 여기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 횡단보도를, 특히 그 횡단보도의 중앙선 부분을 통과하는 그때의 순간, 그 순간의 빠르기를 알고 싶다. 근데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평균 속력만 알고 있다 그러면 횡단보도를 1초에 0.1m, 10cm씩 똑딱 하는데 10cm씩 이렇게 이동했을 것 같진 않죠.
이럴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길게 이렇게 평균해가지고 어떤 순간의 빠르기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 여기 그 CCTV가 있어가지고 CCTV를 분석해 봤더니 횡단보도 이쪽으로 갈 때, 그 통과에 갈 때가 이미 뭐 10시 40분쯤 됐어요. 중간에 뭐 다른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 40분 정각에 여기 출발해가지고 40분 영영초에 여기 도달한 게 10시 40분 20초라고. 그러면은 요거 횡단보도 건너갈 때 걸릴 시간이 20초가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 이때부터 1시간 넘게 이 400초 동안 평균 내는 게 아니라 요때부터 요때까지 짧은 시간 동안 평균 값을 평균 속력을 구하면은 요때 요 중앙선 부분을 지날 때 그 순간의 빠르기를 표현하는데 조금 의미 있는 값을 갖게 되겠죠. 자, 이거 더 정확히 만약에 분석할 수 있다 그러면 딱 횡단보도 중앙을 지나는 요 순간 요때가 시각이 정확히 CCTV를 보니까 10시 40분 15초였다 그러면 시간 간격 이렇게 20초 동안 평균 내는 것보다 더 정확히 한다 그러면 요거 분다하고 그 14초부터 16초 요 2초 동안의 평균 값 구해서 그 평균 속력 구하는 게 더 의미 있겠죠. 더 정확히 한다면 정확히 요때 요 순간에 여기 중앙선을 지나고 있었다 그러면은 14.9초에서 그 뭐 15.1초 이 0.2초 동안의 평균 속력 구하면은 더 의미가 있겠죠.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시간 간격을 점점 좁혀가면 어떤 순간의 빠르기를 표현하는 물리량, 순간의 속력이나 속도를 표현하는 물리량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간의 어떤 속력이나 속도를 표현하는 그런 물리량이 바로 순간 속력. 순간 속력이 있으면 순간 속도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순간의 그 운동 상태를 알자면 길게 평균 내 가지고는 그 순간의 값, 의미 있는 값을 찾기 힘드니까 시간 간격을 짧게 해서 아주 짧게 할수록 더 의미 있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어떤 학생의 그 성적,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과학에 대한 그 성적, 성취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현재 성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이거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만큼의 평균 내면은 이거 가지고는 현재 그 학생 수준 이거 가지고 짐작하면 어렵겠죠. 초등학교 때는 조금 잘 성적이 안 나왔었는데 나중에 잘 나왔을 수도 있고 잘했었는데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의미 있는 값, 이거보다는 의미 있는 값 하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짧게 평균 내면은 의미 있겠고, 더 정확히 하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평균, 더 정확히 하자면은 2학년 2학기, 더 가까이 있는 기말고사의 어떤 과학 성적들의 평균값,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 간격을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더 의미 있는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걸 지난 시간에 그래프 살펴봤던 거에서 한번 같이 보죠. 자, 지난 시간에 시간 이동거리 관계 그래프, 그냥 문자로 쓰죠. 시간 이동거리 관계 그래프,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그럼 속력이 증가하다가 일정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런 경우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여기 10초였고 6초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궁금한 것은 요 사이에 있는 만약에 8초 요 순간의 빠르기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지난 시간에 여기 뭐 6초부터 10초까지 평균 속력 이 값이 어떻게 있었나요? 자, 이게 50m 여기 70m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냈더니 이게 5m/s예요. 근데 자, 요거 조금만 유심히 보면 될 텐데 요때 평균 속력 요거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시간 간격을 이렇게 길게 잡는 게 아니라 아니면 거꾸로 더 길게 잡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력 구하면은 이거보다도 더 의미 없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근방으로 시간 간격 더 짧게 해서 평균 속력을 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7초부터 9초까지 평균 속력을 구한다. 그러면은 앞에서 배웠으니까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길이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 간격 더 짧게 하면은 요 순간의 빠르기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딱 요때의 빠르기를 알고 싶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요때 근방으로 해서 7.9초부터 8.1초까지 그러면은 요점 점점 더 요점에 접근하겠죠. 그래서 시간 간격 짧을수록 좋다 했으니까 이 시간 간격 아직 0에 가깝게 하면 뭐 8초에서 올라간 요점 직전의 점과 직후의 점을 잇는 직선이 되겠죠. 두 점을 지나는 두 점이라고 하면 직전과 직후. 자, 수학에서 점은 정의하기를 크기가 없죠. 그러니까 점 3개, 요점 직전의 점과 직후의 점을 지난다고 하는 게 결국 요점 한 점 지나는 직선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어떤 순간의 빠르기, 이런 그래프에서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잖아요. 자, 이게 순간 속력이에요. 자, 정리하자면은 순간 속력이라고 하는 것, 이거 어떤 순간의 빠르기, 순간 말대로 순간의 속력을 구하고자 하면은 그 순간 근방으로 평균 속력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력을 구해오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의미가 떨어지니까. 우선 저기부터 쓰자면은 순간 속력이라고 하는 것, 아주 짧은 시간.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력을 구해보면 되겠다. 근데 여기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시간 간격 다 t라고 표현하는 시간. 이건 0에 접근할수록 좋은 거죠. 0에 가까운 그런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력을 구해보면은 그 순간의 속력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실제 0에 가까운 시간이다. 여기 속력이나 평균 속력 같은 방식을 썼는데 속력, 평균 속력 방식도 시간분의 그 이동 거리 이렇게 했는데 이게 0에 가까운 이런 값으로 나눠준다 이동 거리를. 그럼 이것도 결국 작아질 텐데 0에 가까운 값으로 나눈다. 자, 요거 수학에서 이런 것 했을 것 같은데 0에 가까운 값으로 나눈다. 아주 미세하게 나눈다 이런 얘기죠. 자, 미분 개념이에요. 그 미분 개념으로 극한으로 해서 이거 계산할 수도 있고. 자, 그 이전에 우리 여기 그래프에서 결국 같은 개념인데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자, 이거 잘 안 보일 때 이거 8초. 어떤 물체도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 8초인 이 순간의 빠르기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자, 요 근방으로 시간을 짧게 잡으니까 자, 여기서 올라간 요점 근방으로 직전의 점과 직후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은 이것도 여기까지의 평균 속력 0에 가까운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 그래프에서 구한다 그러면은 자, 이거 극한 사용해서 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프에서 구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접선 기울기를 구하면은 그게 그 순간의 속력이 된다. 순간 속력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순간 속력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어떤 순간의 속도를 표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순간 속도가 되겠죠. 순간 속도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0에 가까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평균 속도 관계식 시간분의 변위에서 그 분모를 0에 가깝게 극한으로 해서 수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그래프에서는 결국 마찬가지 된다 했죠. 그러면 이럴 경우라면은 이 좌표축 아까는 이게 거리였었는데 거리가 아니라 이게 위치면 되겠죠. 위치 변이 개념이라고 했어요. 시간 위치 관계 그래프에서 시간 위치 관계 그래프에서 천천히 그리고 하면은 순간 속도 표현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 자 조금 이 뭐 수학 많이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근데 이 좀 어렵다 할 게 아니라 그래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과학 많이 선택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수학에서 기울기 정도는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기울기 모르겠다면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인데 자 이거 추지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거죠. 기울기 정의는 x 증가 분분의 y 증가 이거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고 자 요까지 하면은 여기 이제 그 순간 속력, 순간 속도, 평균 속력, 평균 속도, 또 그냥 속력, 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물체 그 빠르기 관련된 물리량들은 다 정리가 됐어요. 오늘 배울 내용은 자 여기 기울기, 여기서도 기울기 나오는데 혹시 기울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요거 수학 포함해서 요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이 내용 정리하고 오늘 배우는 내용 여기까지 있고 여기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연습 문제를 좀 낼까 하는데 이 다 배웠으면은 자 연습 문제 첫 번째 연습 문제 여기 평균 앞에 여러분들 정리했던 것 순간 이런 것들 다 괄호치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다 괄호친다는 얘기는 보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평균 순간 이런 용어 쓰지 않고 그냥 속력 속도하고 다 섞어서 써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연습 문제 이런 것 그 평균이나 순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생략을 하더라도 이것을 각각 알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당연히 상식적으로 구분이 되는지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자, 두 번째는 어떤 물체 운동이 있을 때 이렇게 속력, 속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 뭐 생략해서 쓰긴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각각 이런 것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구해볼 수 있는지 구하는 방법은 여기 이 시카고 또는 그래프상에서 구하는 방법 알려줬는데 자 이거 공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이런 방법으로 구하는 게 그래프 이용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문제 시간 제약하는 게 눈 잘 보일까요? 원이 좀 찌그러졌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어요. 이건 뭐 주로 직선 운동 한다고 하다가 왜 등속 원운동인가? 자, 그 속력 속도 이 정의 명확히 알고 있으면 이런 경우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
지름이 1m짜리 이런 원 둘레를 등속 원운동하고 있어요. 0초 때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오는데 10초가 걸려요. 자, 이럴 경우에 등속 원운동하는 이물체의 평균 속력, 순간 속력 이런 거 구해보는데 평균 속력 0부터 5초까지 또 0부터 10초까지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여기 들어갈 값들 요거 구해보고 그 다음에 순간 속력, 순간 속도 2.5초 때 순간 속력, 순간 속도 5초 때 순간 속력, 순간 속도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런 것들 구하자면은 원둘레 먼저 알아야겠죠. 원둘레는 그야말로 이건 공식이죠. 원둘레 2파이R 이렇게 되나요? 2파이R이니까 원둘레 어떻게 되겠죠? R이 반지름이니까 2R이면 1m죠. 1파이미터? 아니죠. 자, 원둘레 그냥 이거 파이미터라고 생각하고 편이 지금 없네. 이거 원둘레 파이미터라고 해놓고 문자로 원둘레 파이미터로 해놓고 이런 것들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이거 앞에 배웠던 우리 식들을 공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풀기 힘든 문제고 마찬가지로 그래프상에서 어떤 이거 답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선생님이 강조한 정의를 명확히 알고 있는가 요거 가지고 자 이런 것들 한번 구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